자, 국민체조 음악이 흘러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국민체조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국민체조 찾아서 나 체조하고 왔습니다. 진짜. 요새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몸이 뭔가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투자론의 요청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투자론에서 요청된 걸 보면 6개수 정도 하고 비할인법 정도 요청이 오더라고요. 할인법 같은 건 별로 요청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6개수 필수서를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비할인법 저랑 같이 연습 좀 해야겠어요. 비할인법은 정말 한 10번 반복했을 테니까 비할인법 영상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개수의 활용, 필수서 76페이지. 자, 일단 필수서 76페이지를 딱 보면 27절 6개수의 활용과 관계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 6개수는 6가지 수식이에요. 6가지 수식.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물어보겠어요? 이 수식을 어디다가 활용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곱하기라는 건 어디다 써먹니? 곱할 때. 나누기라는 건 어디다 써먹니? 나눌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일단 6가지 수식을 크게 우리는 3가지로 나누죠. 미래가치 계수는 미래가치 할 때 쓰는 수식이잖아요. 미래가치 할 때. 현재가치 계수는 현재가치를 구할 때. 그래서 6가지 수식이나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응용 수식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응용 수식을. 얘는 너무나 명확하니까. 자, 그러면 밑에 필수서 밑에 2번에 저당상수와 기금계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저당상수는 이 저당이 저당대출이에요. 저당대출. 그러니까 저당대출과 관련된 수식이란 말이에요. 저당대출과 관련된 수식.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상 코드가 누군가가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았어. 그럼 은행은 뭘 계산해서 줘야 돼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갚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박따박 매기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당 상수가 나오면 저당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갚아야지. 이렇게 수업 중에는 항상 대답하잖아요. 갚아야지. 얼마씩 매기 갚아야 됩니까?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구할 때 쓴다. 됐어. 근데 주의할 거. 자, 원리금 상환액 중에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그 다음에 기금계수 갑시다. 감채 기금계수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감채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금만 좀 딱 눈여겨보셔. 자, 기금이라는 건 큰 돈을 말해요. 뭐 주택도시 기금, 공법의 주택도시 기금, 뭐 국민연금 기금. 이렇게 기금이라는 건 큰 돈인데 일반인에게 생각해봐. 그냥 큰 돈으로 일반인 수준으로 10억을 해봅시다. 10억. 일반인에게 10억이라는 큰 돈 기금은 뭐가 될까요? 목표 금액이란 말이에요. 목표. 물론 10억 못 만들어. 그러나 목표 금액이죠. 목표 금액. 그러니까 기금이 딱 뜨면 목표 금액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큰 돈 목표 금액. 그래서 여기는 연상 코드가 이거죠. 자, 누군가가 목표 금액을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금액을 넣어볼까요? 10억 합시다. 10억. 그리고 몇 년 후에 10억을 만들고자 합니까? 10년 후 10억. 그래서 10년 후 미래야. 10년 후 미래에 10억 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적금 모아야지. 따박따박 10년 후 10억이라는 목표 금액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따박따박 적금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금. 그러니까 여기 매기 적립액, 이 매기 적립액이라는 게 은행에 적립하는 금액, 적금액을 구한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10억이라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면 매월 10만 원씩 예금해야 됩니까? 100만 원씩 예금해야 됩니까? 1000만 원씩 예금해야 됩니까? 그걸 구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꼭 먼저 기억하셔야 돼. 저당 상수하면 저당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구한다.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기금. 나 10년 후 1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따박따박 적금 부어야지. 그래서 은행에 얼마씩 적금을 부어야 됩니까? 요 매기 은행에 적립할 금액을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 두 개는 딱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봅시다. 자,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구하지 말고 항상 이런 거죠. 현재 밑으로 살짝 내려볼까요? 자, 누군가가 현재 예금을 이렇게 했어요. 예금을 이렇게 했다. 예금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만원? 100만원을 이렇게 예금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 돈이 미래로 가면서 뭔가 금액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만원을 현재 100만원을 예금했을 때 미래 1년 후 미래에 통장에 얼마로 바뀝니까? 또는 2년 후 미래에 예금 금액이 얼마로 변합니까? 이걸 구할 때 쓰는 게 미래가치란 말이에요. 미래가치는 예금을 했을 때 1년 후 미래, 2년 후 미래, 3년 후 미래 얼마가 될까? 이걸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금으로 이해해야 돼. 자, 그런데 현재 가치는 거꾸로야, 거꾸로. 출제자가 이번에는 미래에 이렇게 돈을 줘. 미래 돈. 야, 2년 후 미래 말이야. 자,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혀 있다. 야, 2년 후 미래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혀 있어. 그런 말이야. 도대체 얼마의 원금을 예금한 것이냐? 이렇게 원금을 찾으라는 게 현재 가치예요. 현재 시점에 원금 이렇게 이해하면 깔끔해요. 그래서 현재 예금을 했을 때 미래 얼마가 되니? 미래 가치. 자, 통장에 미래 100만 원이 찍혀있다. 그러면 이걸 얼마의 원금을 예금한 것이니? 그러니까 원금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수식이 현재 가치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죠. 우리 저당상수와 기금계수는 명쾌한데, 자, 미래가치를 보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도 있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도 있어요. 둘 다 미래가치 계수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수식인데 왜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아주 간단하다고. 아주. 자, 은행에 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이야. 예금을 딱 하러 은행에 가면 두 종류가 있다고. 여윳돈을 일시에 납입을 하고 은행에 여윳돈 뭐 한 5천 있어요. 5천만 원을 일시에 은행에 적립을 하고 더 이상 적립하지 않고 따박따박 이자만 챙기는 예금이 있죠. 이런 게 일시불 예금이라고 하죠. 일시불 예금. 그런데 이 예금은 직장인에게는 익숙치 않죠. 일반적인 직장인은 따박 정기 적금을 넣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정기 적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은행에 가서 10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넣고 싶습니다. 이런데 경제학에서는 정기 적금을 뭐라고 부르냐? 연금 형태의 예금이라고 하는 거야. 연금 형태. 왜? 연금이라는 게 따박 예금이니까 정기 적금을 연금 형태의 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래가치 수식이 두 개가 있습니까? 일시불 예금을 했을 때 미래 얼마가 됩니까? 요거 구할 때도 있고 예금이 정기적금 있잖아요. 정기적금 이게 연금 형태 예금이에요. 정기적금을 넣었을 때 미래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수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왜 두 가지가 있니? 현재 가치는 예금의 원금을 찾는 거니까 일시불 예금의 원금을 찾을 때 쓰는 게 일시불 현재 가치 수식이고 연금 형태 정기적금을 넣었을 때 현재 시점에 원금을 찾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역의 관계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두 개 있으면 현재 가치도 두 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초벌구이 끝났어. 초벌구이. 그러면 이제 실전 한번 봅시다. 실전 여기 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 필수 기출 지문인데, 자, 일단 초벌구이를 해볼 테니 잘 보세요. 요령은 초벌구이 한 다음에. 자, 항상 1번 같은 걸 보면 요게 핵심이겠죠. 6가지 수식 중에 어떤 수식을 사용합니까? 이게 바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잘 봐요.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분석하지 말고 쭉 봤더니 1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그럼 느낌이 뭐가 와? 예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금이. 우리가 미래가치는 항상 예금의 논리로 이해를 했는데, 1번은 예금이 아니에요. 뭐, 주택의 가격이 나오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자, 그런데 2번을 보죠, 2번. 연금 형태로 매년 예금하는 정기적금. 정기적금이, 이건 예금이야, 예금. 그리고 10년 동안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찾습니다. 그럼 봅시다. 연금 형태로 매년 예금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정기적금이라고 한다니까, 실무에서. 그리고 이렇게 따박따박 정기적금을 넣었을 때 10년 동안 적립한 후에 얼마의 금액이 됩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미래가치. 그러니까 미래가치 수식을 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예금이 일시불의 연금이에요. 정기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형태의 예금을 했을 때, 미래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는 수식, 연금의 미래가치 수식을 활용합니다. 깔끔하다고, 2번은. 그런데, 자, 웬만해서는 예금으로 시험을 안 내. 왜? 예금으로 시험을 내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예금의 논리를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임대차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1번은 주택 가격을 줬어요. 5억 원짜리 주택 가격이 있고, 그 주택 가격이 변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봐요. 4번 지문은 임대료 수입이란 말이에요. 임대료 수입. 예. 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내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요령을 딱 파악해. 자, 요령 들어가. 항상 저당상수와 감채 기금계수는 명확해. 저당상수는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기금계수는 기금 목표 금액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적금 부어야지. 얼마씩 적금 부어야 됩니까? 명확해. 그런데 미래가치, 현재가치는 일시불 연금,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 앞 문장에서는 뭘 찾아? 앞 문장에서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찾고, 뒷 문장에서는 뭘 찾아요?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를 구하느냐, 이것만 분석해달라는 거야. 이게 요령이란 말이야, 요령. 예를 들어서 자, 1번은 현재 5억 원이 있습니다. 5억 원. 일시불이야, 일시불. 그리고 쭉 읽어봤던, 이걸 뭐 주택가격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5억 원이 있는데, 자,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 주택 가격을 구합니다. 그럼 뭐 같아요? 일시불이고 미래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주택 가격으로 내고 있지만 이 주택 가격을 예금의 논리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주택 또는 가격을 읽지 마. 이해가 잘 안 되면. 자, 어떤 사람이 현재 5억 원을 예금했어. 그리고 금리가 5%야. 그러면 따박따박 예금이 얼마씩 늘어? 5%씩 늘겠지. 5%씩 상승하겠지. 그런 다음에 10년 후 미래에 예금이 얼마가 됩니까? 예금을 지금 주택 가격으로만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으로 나오든 뭐 임대차로 나오든 그냥 항상 앞에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찾고, 뒤쪽에는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만 찾으면 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봐, 요령을. 자, 가끔씩 일시불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 현재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갖고 뭐해? 봐봐. 일시불을 줬어. 5억 일시불. 근데 앞에 현재 5억 원이라는 일시불이 있습니다. 그럼 뭐 구하려는 거야? 상식적으로. 현재 5억의 일시불을 예금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가치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같이 숙달된 조교는 현재 5억 원이야? 현재 일시불 5억 원이야? 일시불 미래가치구만. 바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네? 자, 봐봐. 또 봐. 3번 봐봐, 3번. 1억 원이야. 그러니까 일시불이야, 일시불. 일시불이라는 건 하나의 금액이라는 거야, 하나 금액. 그런데 얘는 3년 후 일시불을 줬어. 현재 일시불이 아니라
3년 후 일시불. 미래 3년 후에 일시불을 줬어. 뭐 구하려고 줬겠어? 현재 가치 구하라고 줬겠지. 현재 가치. 그러니까 숙달된 나 같은 사람은 3년 후 1억 원 이렇게 시작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구나. 3년 후 미래 1억 원을 왜 줬겠어? 현재 가치 하라고 줬겠지. 그 다음 1번은 현재 5억 원을, 현재 5억, 현재 일시불을 줬어. 뭐 하라고? 현재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구하라고 돼 있겠지. 예. 그렇잖아요. 이런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란 말이야. 자, FM들 해봅시다. 자, 현재 5억 원이 있습니다. 일시불이야. 현재 5억 원을 왜 줬을까? 미래가치 하라고 줬겠지.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야.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현재 5억 원이라는 주택가격이 있을 때 10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미래가치죠. 일시불 미래가치. 예, 그 다음 2번. 연금 형태라고 연금 나왔다고. 연금. 그리고 연금 형태로 예금하는 정기적금. 그리고 뒤를 봤더니 10년 동안 적립한 후.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수식이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올라갑시다. 자, 3번은 3년 후 1억이냐. 일시불이야. 근데 3년 후 미래에 일시불을 줬으니까 현재 가치 하라는 거겠지. 아니나 다를까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일시불 현재 가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따박따박이잖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연금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지. 연금 형태. 연금이야. 그리고 뒤를 봤더니 현재 가치를 구한다고 돼 있으니까 해석하지 말고 연금의 현재 가치 수식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5번을 봤더니 은행 나왔어. 그럼 저당 상수야. 굳이 꼭 봐야 돼? 은행? 예, 단 요새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산정한다. 이런 거 몰라도 대출 나왔으면 무조건 저당 상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저당 상수로 구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된다. 시험에 한번 나왔다. 원금 균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리금 균등. 자, 그 다음에 6번 잘 보세요. 직장인이 10년 후 1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목표 금액 설정했잖아. 그럼 감채 기금 계수겠지. 뭘 더 읽어? 10년 후 1억을 만들고자 한다. 1억을 만들고자 한다. 1억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감채 기금 계수. 그러니까 이 6계수의 활용은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읽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구를 좀 해야 될 건 관계, 밑에 있는 요 관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관계. 자, 왼쪽 잠깐 봅시다. 자,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응용된 수식이라고 되어 있죠. 응용. 그러니까 응용된 수식이니까 뭘 응용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암기 코드는 항상 역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가 어떤 걸 역수로 응용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찌읒자가 있으니까 항상 현재 가치에 찌읒자가 나와야 되고 감채 기금 계수는 미음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미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가끔씩 이건 알겠다는 거야. 역수가 나오면 저당 상수는 찌읒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역수 관계가 나왔는데 감채 기금 계수가 나오면 미음자야. 감은 미음자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가 나오면 됩니다. 알겠다는 거야. 그런데 궁금한 거야. 이 도대체 뭔 소리 하요? 여기 보셔.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입니다는 요 수식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당 상수가 있어. 여기 저당 상수 요 수식이랑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바로 위에 있죠. 요 수식이랑 비교를 해봐. 뒤집어져 있잖아. 뒤집어져 있어. 그러니까 요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수식을 암기 안 하니까 이걸 하나 암기하라고. 암기 좀 하고 이 관계는 암기 좀 하라고 제가 말하죠. 평가 수험생들도 수식 암기하고 객관식을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죠. 그러니까 요 역수 관계는 수식의 관계니까 암기를 좀 해서 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지문을 보면 자, 육개수의 관계에서 이것만 확인하시라는 거야. 자, 1번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역수가 나왔는데 역수. 그러면 저당 상수인지 감채 기금 개수인지 확인해요. 저당 상수잖아. 그러면 뒤쪽은 항상 연금의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야. 그런데 아니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안 되나요? 안 돼. 자, 저당 상수는 대출을 받았다. 따박따박 갚아야 될 매기 상환할 원리금이죠. 자, 매기 어떻게 상환해? 따박따박 갚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과 관련돼 있다고. 그 다음에 자, 밑에도 봐요. 2번 지문도 역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감채 기금 개수네. 그러니까 미래가치 요거야. 자, 미음이야. 맞았죠? 그런데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은 안 되나요? 자, 감채 기금 개수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적립할 금액이라고. 그럼 따박따박이야? 일시불로 적립할 거야. 따박따박 적립해야지. 그러니까 이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개수는 기본적으로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를 응용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역수로. 딱 요 정도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제가 카페에다 올린 자료 12번을 보면 29의 기출이 있어요.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자, 일단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조금 이따 하고 2번을 딱 봤더니 2번 지문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역수관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수관계. 그럼 뭐 찾는다? 감채 기금 개수인지 저당 상수인지. 감채 기금 개수잖아요. 미음.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죠. 여기 틀렸잖아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와 역수 관계이다. 자, 그다음에 3번을 봅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야. 대출을 받았으면 저당 상수겠죠. 저당 상수. 근데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여기 밑을 봤더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 했죠. 이게 틀린 거죠. 29회 때 처음 나온 함정이에요. 항상 저당 상수로 구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를 함께 가산한다. 그러면 이게 복리 방식이죠. 복리 방식. 이건 모르는 분 없을 거고 복리. 자, 그 다음에 5번을 봐. 5번을 딱 봤더니 여기에 이런 게 있다고. 6가지 수식 중에 어떤 수식을 활용합니까? 그러면 저당 상수나 기금 개수가 아니라면 항상 앞에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찾고 뒤쪽은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현재 5억 원 일시불 줬어. 일시불. 근데 현재 5억 원을 왜 줬을까? 요 일시불을 미래가치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답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잔금 비율, 상환 비율 요거 모르더라도 요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 합은 시험 잘 나오죠. 요거 틀렸죠. 몇이 돼야죠? 1이 돼야죠. 1.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30%를 상환했다. 30%. 그러면 잔금은 나머지 70%겠지. 그러니까 30%하고 잔금 70%를 합치면 100%. 수치로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16번 30회 기출이 있네요. 이게 매년 하나씩은 나오고 있죠. 자, 기억을 딱 봤더니 여기 보입니까? 감채 기금 개수. 자, 해봅시다. 근데 은행 나왔어. 그럼 숙달된 저기는 이미 틀렸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그러면 저당 상수가 나와야지. 저당 상수가. 자, 그리고 니은번을 봤더니 이 역수관계가 딱 보이네. 역수관계. 그럼 저당 상수냐 기금 개수냐를 보죠. 저당 상수 나왔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그래서 니은은 옳은 지문이죠. 기억은 틀렸고. 그러니까 기억 들어가 있는 얘들을 일단 삭제해 보자고. 기억 들어가 있는 X.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2번 아니면 4번. 그러면 뭘 봐야 된다? 2번 아니면 4번. 리을본만 보면 되잖아. 리을본. 뭐 쓸데없이 디귿본 볼 필요도 없잖아요. 시험장에서는. 리을본을 딱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거 나왔잖아요.
자, 항상 일시불의 현재 가치냐, 연금의 현재 가치냐가 중요치 않고 현재 가치가 중요한 거지. 현재 가치. 예?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자,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거지. 작아지는 거. 항상. 자, 미래 금액이 있어. 미래 금액. 미래 금액을 요렇게,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자, 현재 원금을 예금했을 때, 원금을 예금했을 때, 미래가 되면 항상 금액은 커지는 거죠. 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근데 미래 금액을 주고, 현재 시점에 원금을 찾아봐라. 이게 현재 가치죠? 원금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주면 항상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재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할인한다. 이렇게 실무에서 부르죠. 할인. 자, 그러면 현재 가치는 할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출제자가 뭘 준다? 할인율을 준단 말이야, 할인율. 그런데 할인율이 10%입니다.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러면 요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 할 때 몇 프로 깎으라는 거야. 10% 깎으면 원금이 된다는 뜻이야. 할인율이 30%입니다. 그러면 미래 금액에서 몇 프로를 까? 30%를 까면 나머지가 현재 가치 원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죠. 현재 가치는. 그래서 농담처럼 성형외과에 갔어. 나 미국 사람처럼 얼굴 좀 홀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30% 할인하는 거랑 50% 할인하는 거랑 뭐가 얼굴이 작아져? 항상 50% 깎을 때가 얼굴이 주먹만해지는 거죠. 똑같다고. 그래서 리을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지. 디귿번 보지 않아도. 자, 그런데 디귿번 한번 봅시다. 우린 공부니까. 자, 질문의 답을 잘 해보세요. 기억번하고 요 지문하고 요거 틀린 지문, 요 지문하고 그 다음에 요 디귿번 지문. 요 지문은 출제자가 물어보는 논점이 같을까? 같진 않을까? 같을까? 조금 다를까? 조금 달라. 기억은 우리가 연습한 그대로예요. 자, 어떤 상황을 주고 6가지 수식 중에 어떤 수식을 활용합니까? 이 문제야. 근데 디귿은 수식을 활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냐라고 의미를 물어보는 거라고. 연금의 미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의미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줘? 예, 미래 가치는요. 예금을 했을 때 미래 얼마가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예금이라는 게 일시불 예금도 있고 따박따박 연금 형태의 정기적금도 있으니까 아하, 연금이니까 정기적금을 넣었을 때 미래 얼마가 됩니까? 이걸 뜻합니다. 의미를 묻는 거라고. 그럼 뒤를 봅시다. 뒤를 봤더니 매기간 일정 금액을 불입해. 은행에 따박따박 납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입이 납입이니까. 이때 미래 시점에서 통장에 원금과 이자로 얼마가 찍혀 있습니까? 예금했을 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찍혀 있습니까? 그냥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번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취약이죠. 30일의 기출인데 이 수식을 물어보는 거는 수식. 자, 그런데 수식을 물어보기 전에 자, 잘 봐서 요거 한번 봅시다. 자, A는 매달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일시불 예금이야? 따박따박 정기적금이야. 정기적금이잖아요. 정기적금. 매달 따박따박 정기적금.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자, 이 적금의 명목금리가 연 3%이고 월복리 조건일 때 이 적금의 미래가치. 이 적금의 미래가치니까 우리가 말 문제로 나오면 연금의 미래가치 수식을 활용합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수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수식. 그럼 얘는 수식을 암기해야 돼.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암기를 안 했으면. 그럼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일단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자, 금리가 연 3%인데 월이야. 월. 그러니까
연 3%를 월로 합치면 3%를 12개월로 나눠줘야죠. 3%를. 월이니까 최소한 요 놈은 아니야. 왜? 3%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 연 이자율을. 여기는 월 조건이니까 매달, 왜 봐요? 매달 따박따박 적금을 넣고 있으니까 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 이자율을 12달로 나눠준, 그렇죠. 12개월로 나눠준 이자율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놈도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를 봅시다. 나머지를 딱 봤더니 다 0.03을 12개월로 나누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요것들은 뭔가 일단 월복리는 맞았어. 자, 그런데 여기는 연금이야 일시불이야. 연금이야 일시불이야. 연금이죠. 연금. 그러면 일시불로 예금했을 때 미래가치를 구하는 수식이 복잡할까? 따박따박 연금의 형태로 넣는 적금을 미래가치로 구하는 게 수식이 복잡할까? 그렇죠. 따박따박 연금 형태 예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니도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찍는데 요령이 뭐냐 그러면 항상 연금 형태의 예금은 위에 요렇게 돼 있어. 연금 요렇게. 연금 이렇게. 그냥 하나 찍으면 되는데 연금 이렇게. 예? 위 봐봐. 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자 5번은 아이 그냥 딸랑 하나 있잖아. 연 하고 끝나버리잖아. 연 하고. 그래서 항상 연금 형태의 수식은 위쪽이 우리가 수식이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일단 12개월로 나눈 거 찾고 복잡한 수식 대부분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위가 연금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요런 거야. 편법이죠, 편법. 말도 안 되는 강의야.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 30의 기출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24번이에요. 24번.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웃기다는 거야, 이게. 강사 입장에서 봐봐. 자, 1번을 딱 봤더니 현재 10억 원. 그러면 이제 B로 오죠? 일시불이야. 그리고 현재 일시불이야. 일시불 미래가치 구하라고 돼 있겠지. 그러니까 틀렸지. 연금의 미래가치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똑같아. 이게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문제하고 다르다고 지금 제시하는 거야. 자, 수험생 분들이. 자, 2번 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대출 받았겠지. 그럼 뭘 읽어? 이거 저당 상수 나와야지. 저당 상수. 그렇죠? 그래서 요 3번이 새롭게 나온 지문이에요. 3번이 새롭게 나온 지문. 얘는 수식을 물어보는 거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수식에 가음체 기금 계수를 곱하면 어떤 수식으로 바뀌느냐. 왜? 전부 다 수식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 수식을 암기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 사지선다로 풀으면 되지. 3번 모르면 사지선다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땡큐 하면서 가야지. 모르는 거 나오면 사지선다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잘 보셔. 이제 4번, 5번이 문제니까. 4번.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했다. 자,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했대. 그러면 연금 형태의 정기 적금했다는 거야. 일시불 예금했다는 거야. 매달 임대료를 적립했습니다. 연금 형태 예금이겠죠. 그리고 이 금액의 현재 시점의 가치, 현재 가치겠죠. 현재 가치. 그러니까 정확히는 연금의 현재 가치야. 연금의. 근데 뒤를 봤더니 이거 얼토당토 않는 기금 계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한다고 돼 있으니까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 계수. 대단히 쉬운 지문이잖아요. 왜 X지, X. 자, 5번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야. 오메. 자, 보셔. 자, 이 5번 지문이 한번 봅시다. 잠시 끊겼어요. 자, 봅시다. 나대제 투입해서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합니다. 뭔 소리예요? 봐봐. 네, 세 가지를 해줄 테니까.
항상 앞에서는 뭘 보라고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일시불이잖아 8억. 아니 암기 코드를 적용하는데 왜 해석을 하고 있어? 암기 코드를 적용한다고 우리는. 앞이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뒤는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냐. 그런데 이걸 읽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푼 거 아니에요. 아니 8억은 일시불 나왔어. 그리고 앞에 5년 후 일시불이니 미래 일시불이 뭐하라고 5년 후 미래 일시불을 줬겠어. 현재가치 하라고 줬겠지.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지 뭐. 일시불에. 자 일단 하나 했어. 하나. 두 번째 근거. 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가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한대. 현재 금액을 산정한대.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야? 현재 가치야. 그러니까 X야. 저당 상수니까. 벌써 두 개야. 두 개 논점.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해봅시다. 앞이 뭔지 몰라. 뭔지 몰라. 근데 뒤가 저당 상수가 나왔어. 그럼 항상 우리가 저당 상수 어떻게 암기했어요?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앞에 봐봐. 대출 받았어? 대출 안 받았어? 대출에 디귿자도 없다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 무려 세 가지나 안 맞아. 세 가지나. 그런데 이 문제를 OX를 못해서 이게 정답이 수험생 분들이 들어갔는데 삘이 온 거야. 3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거야. 3번 아니면 5번.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5번이 뭡니까? 아무튼 틀렸어. 뭔지 모르지만 저당 상수가 나오면 항상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1, 2, 4, 5번이 틀린 지문이니까 그렇죠. 3번이 정답이겠군요. 이렇게 찍고 오면 되는 거란 말이죠. 3번 지문 몰라도. 해석도 안 해. 우리 수식 곱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요. 잠시만 32회 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33회는 계산 문제고 이론 문제는 없네요.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비아랫법처럼 연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